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영역에서 문제를 푸는 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노베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학생, 그냥 가볍게 수능 국어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시험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국어 시험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필수입니다. 선택은 뭐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문의 개수는 제외를 하고 문항의 개수는 총 11문항입니다. 국어 영역 총 몇 문항이죠? 45문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영역이 몇 문제 남았습니까? 34문항이 남았습니다. 이 34문항이 바로 독서와 문학이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독서에서 4개의 지문, 문학에서도 4개의 지문, 이렇게 총 8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5문항을 몇 분 동안?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것인데 제 주변의 학생들 중에서도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에서 3번, 여기가 작년 기준으로 독서거든요. 순서대로 풉니다. 독서 하나 풀고 밑에 주제 통합에 해당하는 또 독서인데 독서 풀고 이렇게 제시된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겠죠.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그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름 전문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선택부터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순서를 문학부터 풀어라, 문학 풀고 선택 풀고 그리고 필수의 마지막 남은 독서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냥 순서대로 풀어라 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순서대로 풀게 되었을 때 독서를 먼저 풀게 되었을 때 리스크가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면 상위권,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독서가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독서에서 무엇을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문학과 선택 영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문학과 선택을 먼저 풀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답률이 100%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정답률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중위권 하위권 학생이겠죠.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무엇보다는 독서보다는 조금 적게 걸립니다. 그러면 풀기는 다 풀었고 정답률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독서에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독서를 먼저 풀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전체 점수 총점이 당연히 어디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부터 먼저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최상위권 되는 학생들은 독서를 먼저 풀어도 여기를 먼저 풀어도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정답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럼 저는 최상위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자, 고1, 고2 때 사실은 정확한 방법을 익히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해온 것과 개념과 글읽기 능력을 통해서 그냥 모의고사를 사실 그냥 치죠. 조금 빨리 수능, 국어 영역, 방법 연습, 학습 하시는 학생들이 고2 때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은 고2 여름, 고2 겨울부터 하죠. 그러나 그러면 고1 때는 고2 3월, 4월 이런 모의고사 때는 그런 방법 연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90점 이상대의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풀어도 즉 독서를 먼저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학생인지 판단을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저는 문학부터도 아니고 반드시 뭐부터 풀어라 그냥 선택부터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선택도 언어와 매체가 있고 밑에 있는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가 조금 놓쳤네요. 어디 있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위에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의 매체 차이는 이번 영상의 핵심은 아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옆에 있는 이 무엇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언어와 매체는 지문이 없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많이들 풀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언어와 매체도 이렇게 문법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고 언어에 해당하는 지문이 있고 하지만 이 지문을 만약에 읽지 않고 풀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문이 없죠? 자, 여기 지문이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매체 지문인데 화법과 작문의 지문에 비하면 난이도가 매우 낮고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면 학습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의 특징이 화법과 작문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6월, 9월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6월과 9월의 화법과 작문에 비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죠. 그 선택 영역을 먼저 푸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학, 여기 독서가 시작이 되었죠. 독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문학부터 푸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문학을 다 풀고 나서 그리고 시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시간 체크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자신의 선택 파트를 하나 풀고 나서 한 지문이 아니지 11문항이 되겠죠. 11문항을 풀고 나서 혹은 중간에도 한 번씩 체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이번 방학 때 2월 달까지 수능 특강이 발간되는 것과 별개로 기출문제를 반드시 영역별도 풀어보시면 중요하겠지만 방법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5문항 체제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수능 특강 아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45문항 체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연습을 해도 된다. 그리고 뭐 늦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번 방학 때부터 저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회 분량을 현재 시키고 저만 시키고 있습니다. 더럽게들 안 하고 있죠. 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6월 달에 그러면 수능 완성이 아시죠? 6월 7월에 나오잖아요. 저는 조금 많이 늦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수생들이 어차피 계속 하고 있는 거였겠지만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3학 1학기 내신도 있고 3학 1학기 과정 자체가 조금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이번 겨울방학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반드시 45문항 연습을 하시는 것을 이번 방학 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미에 이야기할 것을 길게 얘기했네요. 말미에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선택, 문학, 독서 순으로 푸는데 여기서 시간 체크 한번 하시고 4개 지문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각 지문이 끝날 때마다 시간을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옆에 시계를 놓아두고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80분 넘어서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가 않은 것입니다. X 쳐야 됩니다. OMR 마킹까지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런 계산까지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풀고 나면 이제 시간이 몇 분 남았을까요? 이걸 매회 풀다 보면 여기 있는 선택과 문학을 푸는 능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체크하기에 딱 좋습니다. 처음에는 60분이 걸릴 수도 있고 5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점차 시간이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이러한 무엇과 함께 시간과 함께 정답률도 확인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점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 총점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문학에서, 그리고 선택 따로 문학 따로도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이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죠? 푸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독서 능력 기르기에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3독을 따로 푸는 겁니다. 방학 때. 매일 독서 지문을 3개씩, 이제 매4독이 되어야 되나요? 자, 매3독을 꾸준하게 푼다면 여기에서 독서 실력 향상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45문항 이 시험 체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번 방학 때 45문항 하고 이거 하고 그럼 문학도 따로 영역별로 풀어야 되나요? 그건 수능 특강 때 하면 됩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수능 특강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책을 가지고 개학 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학하고 나서 연습해도 되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연습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1월 말, 즉 2월 한 달 동안 혹은 계약을 조금 해서도 학교 수업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었나요? 자, 문제를 푸는 순서를 이렇게 잡고 이번 방학 때 이렇게 학습을 조금 해 나가시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마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수업 영상은 제가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방법 수업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는데,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방법요?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독서 있으니까 독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게 발문이고 이게 지문이고 이것도 발문이고 여기는 복이고 이게 선지죠. 혹시 무엇부터 보아야 되나요? 문학이라면 작가와 제목을 먼저 보아야 되겠지만 독서니까 작가와 제목이 없죠. 이 발문은 보지 않아도 되죠. 화법과 작문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도 보셔야 되지만 문학과 독서에서는 이 발문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라고 발문을 먼저 보는 겁니다.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푸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기억,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사서 책을 찾아 서거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폐허, 이 전쟁, 딱 봐도 전쟁이죠. 아니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시선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왜 책을 찾아? 왜 책을 읽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 선지 훑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선지 훑다가 답이 나와버리죠. 학습이 되어 있다면, 방법 학습이 되어 있다면 요게 독서 방법에 관한 지문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첫 지문이 나왔으니까 6구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개랑 비교를 해보세요. 독서를 하는 이유가 현실 도피인가요? 1, 3, 4, 5와 비교해 보세요. 답은 2번이죠. 그리고 2번을 보는 겁니다. 또 보기는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보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면 무엇을 읽고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방법이 없다면 그냥 무엇부터 읽습니다. 이 지문부터 읽습니다. 지문 읽고 나서 뭐 푸는 거죠? 문제 푸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도 돼요 라고 안 돼요 뭐 따지면 할 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드린 방법대로 푸는 겁니다. 물론 강사분들마다 이 방법에는 미묘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문부터 무조건 보세요. 발문하고 선지는 보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강사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발문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선지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이 글은 지문 안 읽어도 되는 지문이었거든요. 지문을 읽을 때 디테일한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됐나요? 자,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방법이고 다음번 또 영상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 영상이 순서 기본적으로 45문항 푸는 순서에 대한 짧은 영상이었는데 수업 긴 영상도 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달콤한 국어였습니다.